네, 안녕하세요. 박혜준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건은 꼬박 4년을 넘게 소송을 했던 사건인데요. 그 긴 4년의 시간 동안 정말 말 그대로 의뢰인의 희노애락을 함께 공감하면서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었던 사건이에요. 그런 만큼 기억에도 많이 남는 사건이라서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을 설명할 수식어는 너무도 많아요. 고생이란 고생은 다한 조강지처, 암에 걸린 아내가 암에 걸리자 외면한 남편, 사업에 성공하자 바람난 남편, 무려 3명의 상간녀, 남편에 대한 복수 등등 이 모든 내용을 다 안고 겪으신 의뢰인과 함께한 소송 이야기입니다. 사실관계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의뢰인분은 남편하고 오랜 기간 연애를 한 끝에 혼인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에게 오셨을 때는 혼인 기간만 한 17년 정도 되었을 때 오셨어요. 사실 의뢰인께서 처음에 저희에게 오셨던 거는 상간녀 소송을 하러 오셨던 거였고, 그 부정행위를 이제 알게 된, 그 부정행위를 인지하게 된 경위를 보면 한 번은 수년 전에 남편이 야근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집에 들어오지 않아서 다음날 아침 일찍 이 의뢰인이 남편의 뭐 속옷과 양말 이런 것들을 챙겨가지고 남편 사무실에 갔습니다. 남편은 사무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남편의 핸드폰으로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야 사랑해 보고 싶어 라는 내용의 문자가 왔고, 그거를 확인하고 몇 분 되지 않아서 전화벨이 이번엔 울립니다. 그래서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으셨는데 상대 여성이 자기야 왜 문자 보고 답을 안 해? 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 의뢰인이 너무 당황을 한 나머지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셨다고 해요. 그리고 남편한테 이 여자 뭐냐, 무슨 관계냐 라고 물었더니 남편 말로는 나이트에서 만난 여자다 라고 순순히 시인을 하더래요. 이 상간녀는 상간녀 A라고 칭하겠습니다. 오래전에 확인됐던 부정행위고, 사실 저희한테 왔을 때는 이 상간녀 A보다도 상간녀 B와의 부정행위 때문에 결정적으로 소송을 결심하셨던 건데요. 저희에게 오셨을 때 이 의뢰인께서 너무도 안타깝게도 사실 암 투병 중이셨어요. 암 진단을 받아서 수술을 하시고 이제 치료 과정에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의뢰인이 입원 치료를 받던 그 시기에 이 남편이 또 바람을 핀 거예요. 의뢰인도 아주 잘 아는 여자 후배를 자기 사무실에 취업을 시켜서 바람을 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의뢰인께서 투병 중이었다 보니까 사실 뭐 부정행위에 대한 의심이나 뭐 확신을 하기도 힘들었고 증거 수집은 더더욱 하기에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아셨냐 하면은 황당하게도 그 상간녀 B가 저희 의뢰인에게 나는 항상 언니가 부러웠다. 언니는 그 일을 가졌잖아요. 그 일 정말 근사한 사람인 거 알죠?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사람 덕분에 버텼지만 언니에겐 정말 미안했다. 라는 자인 진술을 한 거예요. 이게 뭔 정말 황당하고 개떡같은 짓거리인지. 바람을 폈으면 들키지 않기 위해서 노력이라도 하던지, 그런 최소한의 뭐 노력도 없이 무슨 뭐 드라마 속 주인공인 것 마냥 피해자인 우리 의뢰인에게, 더군다나 건강이 안 좋은 거 뻔히 알면서 언니는 그 일을 가져서 난 항상 언니가 부러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그렇게 의뢰인이 상간녀 B의 존재에 대해서도 알게 되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저희 의뢰인은 남편한테 오히려 부탁을 했어요. 여자 관계 다 정리하고 가정에 충실해라, 가정으로 돌아와라 라고 부탁을 했지만 뭐 그런 사람이 의뢰인의 간곡한 부탁을 들어줄 리가 만무하죠. 아내가 그렇게 아픈 몸인 걸 뻔히 알면서 아내의 항암 치료는 안중에도 없었고요. 병원 한번 같이 가주지도 않았고, 혼인 생활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하자면 이 남편은 혼인 초기에 사업 실패를 여러 번 겪었어요. 이 가정이 경제적으로 기복이 심했고 어려울 때가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의뢰인은 항상 남편을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생활비가 부족할 때는 의뢰인도 경제활동을 하면서 생활비에 보태기도 했고요. 그 와중에 시댁 식구들에게도 정말 살뜰히 잘 챙기면서 진짜 엄마로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그 모든 역할에 충실하셨던, 근데 남편이 수년 전부터 조금 사업이 점차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안정이 되면서 경제적인 여유가 점점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번듯한 공장도 차리게 됐고 외제차도 끌고 다니고 집도 갖게 됐고요. 앞으로 이제 잘 살 날만 남았구나라고 생각하시던 그때에 생각지도 못하게 암 판정을 받으셨고, 의뢰인이
남편이 항암 치료하는 와중에 남편은 또 다른 상간녀와 바람까지 핀 거죠. 너무도 괘씸하잖아요. 진짜 모든 고생이란 고생은 다 시킨 아내인데 그 아내가 암에 걸려서 아픈 와중에 바람까지 피고 이제 본인 사업 성공해서 좀 살만해지니까 조강지철 져버린 약간 그런 전형적인 정말 나쁜 남편의 이야기였고, 잘못한 사람들에게는 그 잘못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주고 싶었지만 그래도 상간녀 A와 B에 대해서 모두 다 증거가 없었어요. 일단 상간녀 A는 너무도 오래전의 부정행위였고, 상간녀 B는 당사자의 자인 진술로 볼 수 있는 발언이 있었지만 그 외에는 어떠한 증거도 없었고 이대로는 상간녀 소송을 할 실익이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사실 여러 방향을 제안을 드렸어요. 결국에는 이혼 소송과 결부시켜야 된다. 그래야 이혼 소송과 이 상간녀 소송을 병합시켜서 좀 상간녀 소송도 좀 이혼 소송의 동력이 될 수 있게끔, 그리고 전체적으로 심리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게끔 가사조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제안도 드렸지만, 사실 의뢰인은 이제 남편과의 이혼을 원하지 않으시는 마음은 확고하셨기 때문에 소송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정말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남편이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한 거예요. 의뢰인은 지금 상간녀 소송을 증거가 없어서 이걸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나 저희와 이제 여러 번 뭐 상의도 하시고 현재 상황 공유도 하시고 그러던 차에 소장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가정은 무슨 일 있어도 지키고 싶었던 의뢰인의 심정에서는, 의뢰인 입장에서는 남편이 먼저 이혼 청구를 제기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많이 상처를 받으셨어요. 좀 약간 현실을 좀 부정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였고 많이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유책 배우자다라는 주장으로 저희는 이혼 기각 입장을 유지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혼을 원하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가사조사가 진행됐고, 과정에서 사실 이제 의뢰인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으셨던 거는 그동안 뭐 누구에게도 속 시원히 털어놓지 못했던 이 가정의 문제들, 남편과의 문제들을 이제 조사관에게 좀 허심탄회하게 털어놨고 조사관도 잘 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작용됐던 부분은 남편이 본인 입으로 상간녀 A와 상간녀 B에 대한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가사조사 과정에서. 가사조사 보고서에도 기재가 되었고요. 저희가 계속 이혼 기각의 입장을 고수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리고 소송에서 남편이 보여준 그런 태도를 의뢰인께서 겪으면서 이 인간하고는 정말 희망이 없구나라는 걸 점점 느끼셨던 것 같아요. 17년이 넘는, 연애기간까지 합하면 20년이 넘는 인연인 이 남편, 그리고 내가 정말 가장 아프고 힘들 때 나를 외면한 남편임에도 여전히 의뢰인은 남편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좀 많이 크셨던 게 저는 느껴졌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당사자가 스스로 마음을 정리하거나 뭐 어떻게 극복을 하시는 거 말고는 뭐 소송 대리인인 제가 그 감정을 어떻게 대신 해결해 드릴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옆에서 이제 조용히 말씀을 들어드리고 뭐 공감해 드리고 위로해 드리고 그 정도가 최선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의뢰인분은 이제 남편에 대한 애정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하면서 남편의 저런 막 거짓 주장이나 의뢰인에 대한 비방이나 지난 17년의 혼인생활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저런 뻔뻔하고 괘씸한 태도라든지 허위 주장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점점 감정이 이제 쌓여 오셔가지고 어느 날 의뢰인이 이제 그 감정이 북받친 나머지 소송 중인데 남편의 사무실로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막 남편에게 항의를 하고 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남편의 고가 외제차를 부셔버렸어요. 수리비가 한 1,000몇백만 원 정도 나왔었고요. 근데 이런 전쟁 같은 과정을 겪으시면서 의뢰인도 조금씩 그걸 해소하셨던 것 같아요. 좀 마음 정리를 시작하셨고, 결국에는 의뢰인도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시고 이혼에 동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혼 반소 청구를 하면서 재산 분할에 대해서 남편의 재산에 대한 조사를 적극적으로 주장을 했죠. 남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주요 재산은 그 공장이었어요. 아파트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감정을 받아야지 정확한 시세를 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 재산이었습니다. 근데 남편은 이거는 사업용 재산이기 때문에 분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고, 설령 분할 대상으로 포함이 된다 하더라도 그 시세는 혼인 파탄 시 기준으로 해야지 현재 시점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소송 기간이 상당히 길었기 때문에 처음에 파탄 시 기준으로 이 감정을 하기까지 거의 한 2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때문에 남편은 이제 2년 전에 가액으로 시세를 산정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한 거죠. 하지만 남편의 이런 주장은 모두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저희가 소송 중에 감정 신청을 했고 감정가액은 10억 원으로 평가가 됐는데 그대로 다 남편의 재산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건 처음에 남편이 먼저 소송을 제기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정말 괘씸하게도 본인은 그 정도의 자산을 갖고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의뢰인께서 좀 갖고 계셨던 한 2억 남짓한 금융재산이 있으셨어요. 그거를 분할해달라라고 재산분할 청구를 한 거예요. 사실 중간에 조정계율도 진행이 됐었고 재판장이 남편을 설득하기도 했었어요. 네, 아내에게 금전을 지급은 해야 된다. 지금 재산 내역을 보더라도 이렇게 설득도 하고 그랬는데 남편은 그 당시에 그래서 제시한 조건이 1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조정 조건을 들고 왔어요. 당연히 저희 입장에선 터무니없는 주장이었고 조정은 그렇게 결렬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소송 과정 중에 저희가 재산 내역을 조사하면서 드러난 사실이 의뢰인도 굉장히 가깝게 지낸 지인 가족이 있어요. 그 여자에게 남편이 100만 원, 200만 원씩 보낸 게 포착이 된 거예요. 거래 내역에서. 그리고 이제 의뢰인이 소송 과정에서 어떤 상처를 또 받으셨냐면은 그 지인은 상간녀 C라고 한다면 그 C는 원래 의뢰인과 더 친한 사이였거든요. 그래서 가족 모임도 함께 하고 가족끼리도 매우 친하게 지냈던 사이였는데 의뢰인도 모르게 1, 2년 전부터 남편이 그 여자에게 그렇게 돈을 보내고 있었던 계좌 내역이 확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남편을 위해서 그 C가 남편에게 유리한 사실 확인서까지 써줍니다. 그래서 저희 의뢰인이 정말 남편에게만 배신당한 게 아니라 나와 친하게 지냈던 지인으로부터도 배신을 당했다는 그 배신감에 너무도 비참해 하셨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모로 참 심적 고통을 받으셨던 그런 사건이기도 해요. 사실 뭐 계좌 내역으로 뭐 그 여자한테 C한테 100만 원, 200만 원, 뭐 200만 원 이렇게 지급한 내역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부정행위다라고 입증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간녀 A, B, C에 대해서는 다 상간녀 소송을 따로 제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뭐 상간녀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던 점은 큰 아쉬움이었지만 그래도 이 이혼 사건의 소송 결과를 말씀을 드리자면 남편이 먼저 청구한 이혼 소송이지만요. 저희도 반소 청구를 했고 결과적으로는 남편이 저희 의뢰인에게 위자료 4천만 원 지급하라고 인정이 됐고요. 그 재산 분할은 전체 부부 공동재산이 한 14억 원 정도로 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기여도는 45%까지 인정이 되어서 6억 3천만 원 정도가 저희 의뢰인의 재산 분할금으로 사실상 뭐 저희가 승소한 결과였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이 항소를 하기도 했고요. 사실은 의뢰인이 반소 결정을 하시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우리가 오히려 이혼 청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위자료 청구도 하고 재산 분할 청구도 해야 된다라고 현실적인 조언을 좀 많이 해드렸던 기억이 나고 정말 힘든 결정이었지만 반소를 결정하시고 나서부터 저희의 목표는 오로지 하나였습니다. 최대한 많은 돈을 받아내야 된다 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이 정도로 나쁜 남편으로부터는 어차피 정서적으로 그 어떤 위로도 받지 못해요. 정서적인 위로나 뭐 사과, 용서, 화해 이런 아름다운 결말은 절대 기대할 수가 없는 인간상이기 때문에 이런 놈들한테는 돈으로라도 많이 받아서 그거로라도 그나마 위로가 되도록 의뢰인에게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정말 돈을 최대치로 받는 것 말고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서 가능한 최대한 금원을 받는 것이 소송의 목표였어요. 반소를 제기한 이후부터는. 남편 쪽에서 항소를 했고요. 항소심에서도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꼬박 4년이 넘는 소송 기간 동안 의뢰인의 이런 복잡다단한 감정의 변화들을 제가 옆에서 직간접적으로 겪으면서 수행했던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께서 좀 정도 많으시고 마음이 여리긴 하신데 사실 의지도 강하시고 사회적인 능력도 있는 분이셨어요. 소송 과정에서 조금씩 상처를 극복하시려고 노력하기도 하셨고 이혼 이후에 새 인생을 준비하시는 모습까지 보면서 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 긴 소송 기간 동안에 서로의 바닥을 본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다 보고 다 드러내면서 남아있는 미련 이런 것들도 정리가 되고 쌓여있던 나의 감정과 울분 이런 것도 조금씩 해소가 되고 그래서 이혼 소송의 의미가 단순히 산술적으로 얼마를 받고 이혼을 하고 이렇게 기계적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이 결국 이혼이라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의미가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송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